되면 또 A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길이의 크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학은 통째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수학에 무슨 개념 하나도 교과서에 써 있으면 함수가 뭐다 그러면 그 함수가 뭐라는 걸 외워야 됩니다. 덮어놓고 수학은 이해하는 학문이지 외우는 학문이 아니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통째로 외워보세요. 수학이 저절로 돼요. 성명 박세희, 귀하를 대한수학회 7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임기 2015년 3월 3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 2015년 3월 3일 대한수학회장 이용훈. 일반인들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2년 동안 수학을 배우잖아요. 그게 교과 과정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그리스 시대부터 인간의 지성을 둬야 하는데 수학만큼 정확하고 정직한 학문이 없다. 그렇게 해서 그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반드시 일상에 쓰여지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런 공부를 해서 무엇에 쓰인다, 말하자면 생계에 도움이 된다, 그런 것보다는 지적인 훈련을 시키는 건데, 지적인 훈련이 수학만큼 잘 되게 하는 그런 학문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웬만한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자꾸 바뀌고, 그 다음에 그 가치관이 달라질 때마다 그 내용이 달라지고 이렇게 되는데, 수학이라고 하는 거 말하자면 몇백 년 동안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걸 왜 가르치냐. 그렇게 해가지고 여태까지 훌륭한 학자도 나오고 지식인도 나오고 뭐 산업인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인류 살아가는데 원동력이 되는 일을 한 사람들이 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교육을 시킨 거니까 그렇게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수학이 싫어서 아예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사교육비나 참여율은 수학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과열되다 못해 중학생에게 대학 수학을 가르치는 학원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학이 어렵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게 원래 수학이 어려운 건지 아니면 가르치는 걸 조금 다르게 하면은 덜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걸 갖다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따라가려고 노력만 하면은 수학만큼 쉬운 게 없어요. 물리학 하던 사람들, 공학을 하던 사람들이 수학을 해보니까 수학이 재미있고 쉽더라 해서 수학으로 넘어오는 수가 많은데요. 수학을 하던 사람이 저쪽으로 가면 굉장히 고생을 해요. 물리를 새로 배우고 엔지니어링을 새로 배우려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쪽으로 수학 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를 보면 아, 수학이 아직도 저 사람들한테는 쉽구나 그런 생각을 더러더러 합니다. 수학은 아름다운 학문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수학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수학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정연하다는 거 하고 그 다음번에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쾌감을 느끼는 그런 게 그 상당히 높은 수준의 아름다움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근본이죠. 그런 거를 말하자면 중고등학교 수학에서 맹목적으로
예상 문제 같은 거를 수백 개씩 풀면서는 그런 아름다움을 느끼기가 어려운데요. 그래도 답을 내서 그 답이 모범 답하고 맞으면은 즐겁구나 이럴 거 아니겠어요? 수학을 하면 외국인 아니라 외계인이 와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왜 그런지? 그게 내가 중학생 때 생각인데요. 6.25 때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맞아 죽고, 이데올로기가 다르다고 해서 맞아 죽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동족 상잔을 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은 우주인이 와도 수학을 하는 사람이야 죽여야 할 필요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리나 화학 같으면은 지구의 중력장이 다르고 지구의 구성 물질이 달라서 우주인이 와서 조금 자기네들하고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또 수학의 경우는 초등적인 얘기서부터 한 중고등학교 정도의 얘기를 하면은 대체로 비슷한 수학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인이 와도 나는 맞아 죽지 않을 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상대가 되겠다.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10대 때. 그런데도 공부를 하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이유는? 근데 6.25 때 고생을 하면서 참 괴로웠던 게, 공부를 못하는 거하고 책을 마음대로 못 읽는 거하고, 그맘때 학교들이 교육이 다 부실해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의 우등생 실력으로 고등학교 2학년쯤까지 가더라도 반에서 공부 잘하는 축에 끼일 정도로 6.25 때 학력들이 시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간에 뛰어들어가서도 그걸 견딜 수가 있었고, 단 하나 강점이 뭐냐고 그럴 것 같으면 수학을 혼자서 공부를 고3 때쯤까지의 공부를 미리 다 해둔 거예요, 혼자서. 그게 자산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수학과를 갔고. 공부를 못하는 게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하면 뭘 하겠어요. 그냥 놀고 먹고 살 팔자는 아니었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일을 하면서 공부에 대해서 향수를 느끼고 공부를 했으면, 좀 더 했으면 하는, 누구든지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공부를 못하게 된 환경에 놓이면은 공부가 하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인데, 자기는 공부가 하기 싫으니까 하고 계속 놀겠다는 사람은 어딘가 좀 정서적으로 바로잡아야 할 만큼 일탈을 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중학생 때 하늘을 보고 천문학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천문학 노트를 만들었는데요. 농담을 할게요. 천문학 노트를 만들어서 첫 장에다가 쓸 게 없어요. 무엇부터 써야 할지 말이죠. 그래서 청천 하늘에 별도 많고 이내 가슴에 수심도 많다 하는 잡가 가사를 써놓고, 그 다음에 천문학 책을 집안에서 암만 찾아봐도 읽을 만한 천문학 책이 없고. 이내 가슴에 수심도 많다. 그 다음에 그맘때는 해방 직후라 도서시설도 변변치가 않고 천문학 책을 어디에 가서 구해서 읽어야 할지 시골서는 난감해서, 그래서 그 노트를
종래 못 채우고 말았는데 요즘 같으면은 책이 너무 많아서 공부하기 힘든 시대예요. 천문학 책 좀 서점에 가더라도 아마 수십 권은 금방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도서관에 가면 수백 권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도리어 요즘 사람들이 그 공부를 할 때 갈팡질팡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겠나. 학교 일하고 대한수학회 일을 끝났는데 대한수학회 회장 일을 84년에 끝을 내고 나니까 만 50이 안 됐지, 48쯤밖에 안 됐지. 그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할 일이 없단 말이야. 수학회에서 회장 지내고 나면 그다음에 할 일이 없어. 그다음부터는 공부다 말이야. 그다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건 나이 먹은 사람이 무슨 공부를 하냐 말이야. 이제 좀 쉬라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젊어서 공부 못한 게 한이 돼서 이제라도 공부를 열심히 할 생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꼭 남이 들으면 중학교도 못 다녀본 사람이 어느 소리였단 말이야. 요즘에는 할 일이 없어서 공부를 한다고 그래. 그런데 공부라고 하는 게 조그만 거를 발견을 해도 그 발견하는 재미가 괜찮아요. 근데 수학 전체로 보면은 그게 유치한 거고 별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나이 먹은 사람이나 하지 젊은 사람은 하지도 않는 그런 일이라도 나부터라도 내가 몰랐던 거를 한참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하니까 뭘 하나 알게 됐다 그러면 이거 내 지식이야. 내가 이론을 이렇게 만드는데 구멍이 숭숭숭숭 뚫어져 있는 데가 있어. 그걸 메꿔넣는 게 지금 꼭 집 짓는 사람 세멘트 나중에 바를 때 구멍 메꾸듯이 말이야. 그렇다고 그거 안 메꿨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고 메꿨다고 훌륭하다고 안 그래도 스스로 내가 내 이론을 좀 똑바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하는 거지. 처음에 학문을 시작할 때는 스승의 권고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수렁에 빠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솔직한 얘기가 벗어나고 싶은데 이제는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야. 선생님 고향이 어디시죠? 강원도 동천이에요. 지금 위치로는? 지금은 이북에 들어가 있죠. 7세, 15세 때 나와서 한 번도 못 갔어요. 갈 수가 없었죠. 다음은 송도산 좌측 능선으로 10시 방향에 위치한 산 정상을 보시면 흰색 2층 현대식 건물이 보입니다. 이곳은 우리 군인들이 주야간으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한국군 관측소입니다. 일명 금강산 전망대라 부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일반인들도 방문을 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통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왼쪽 뒤편에 보이는 뾰족뾰족한 바위산이 금강산 12,000봉 중 가장 아름답다고 불리우는 외금강 쪽의 2,000여 봉이며 현재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자리에서 그럼 여기서 선생님 고향은 안 보이죠? 안 보이죠. 150리쯤 위니까. 정확히 고향이 지명이 어떻게? 강원도 동천군 동천면 서리 13번지. 근데 지금은 동천군 구읍리 무슨로 돼 있을 거예요.
몇 살까지 거기서 지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 15세 하고 한 달 즈음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1951년 1월 1일에 주문진에 도착을 한 것이 남한에 첫 발을 디딘 겁니다. 선생님 고향은 저기 동성군인 건가요? 그렇죠. 거기보다 조금 더 가지. 예. 그리고 뭐 별로 멀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 위치에서 60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의와 양심 같은 것이 전쟁 때문에 다 없어졌다는 게 너무너무 서럽고, 그 다음에 그맘때 3천만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3천만이 좀 안 되는데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집을 떠나 피난을 하고 밥을 굶고 더위와 추위에 고생하고, 그 다음에 또 사상적으로, 그 다음에 교육을 제대로 못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겪은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처자들을 낳았을 때 첫 생각이 뭐냐고 그러면은 15살까지 얘를 어떻게 키우나, 15살 때까지는 키워놔야 6.25 같은 것을 만났을 때 얘가 나만큼 고생을 하면서라도 살아남을 수 있을 텐데, 그보다 어리면은 참 힘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고향은 지금 돌아보면 어떤 의미일까요?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고향이에요. 항상 어머니를 향해서 고향이라는 생각이,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어머니가 115세 정도가 돌아가셨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랜 동안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 다음에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지만 밥 먹을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나요. 어머니가 우리를 먹이기 위해서 애쓰시던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고향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고향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어요. 선생님뿐만 아니라 선생님 또래의 세대들의 어른들은 대체로 그렇다고 보면 되나요? 대체로 그럴 거예요. 아니, 어머니하고 같이 편안하게 살다가 어머니가 타계하실 연세가 돼서 돌아가셨어도 또한 자식된 도리로서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같은 거를 버릴 수가 없을 텐데, 어머니하고 생리별을 한 나 같은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어머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최종 관문이 참여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청년 고용직내 토지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임금비 토지를 구입해 청년 정규직을 늘린 경우에 신규 지금 이 옛날 책들 보면 어떠세요? 젊은 날의 추억 같은 건데, 미처 저런 책도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는 때가 있고, 그 다음번에 저 책을 내가 다시 읽어보려고 놔뒀는데 그 뒤에 못 읽었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돌아갈 수 없는 시절의 물건들이어서 어떤 때는 쳐다만 봐도 저런 때가 있었구나. 원래 수학을 잘하셨나요? 수학을 참 잘했어요. 예.
공부 안 해도 저 잘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6.25 때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게 수학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수학을 택하고, 그다음에 문학이니 철학이니 하는 거는 2차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선 수학을 하자. 방황할 때고, 그다음에 수학을 해서 뭘 하나 하는 그런 의욕도 들고, 가령 수학자로서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야 되고, 수학이라고 하는 게 깊이 들어가거나 높이 올라가면은 굉장히 어려운 걸 해야 되는데, 그맘때 서울대학에서 배운 거 가지고는 외국 대학하고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한 그런 형편이어서, 그 다음에 우리 스승께서 부탁을 한 거는 그런 거를 네가 알아서 만들어 가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었는데, 그럴 자신도 없고 그래서 방황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조금 공헌을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다시 돌이킬 수 없고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걸 느낀 것이 한 40살 때쯤인데, 수렁에 빠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수학하면 되게 머리 아프고 지겨운 것만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 세뇌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랄까. 너무 어렵거나 그럴 때는 좀 싫긴 한데 풀면 그러면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수학 어렵기도 하지만 수학을 연구함으로써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를 다 수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재밌다고 생각해요. 못할 때는 좀 많이 힘들고 되게 안 되면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데 막상 그걸 풀게 되면 상당히 기분이 좋고 가장 크게 그때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다른 과목은 국어 같은 거는 뭔가 문제를 풀면 막 답이 여러 가지고 뭔가 정확한 그 진리 같은 게 정확한 답이 없잖아요. 근데 수학 문제는 딱 풀면 정확하게 답도 나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되게 성취감도 다른 과목을 풀 때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자다가 문제를 많이 풀어요. 사실은 이상하게 말이죠. 근데 꿈속에서는 잘 해결을 했는데 수학이 지루하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지? 지루하죠. 가끔. 지루하지 않을 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해결하고 나면 과연 내가 긍지를 가질만 하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난관을 뚫고 나가야죠. 인생에서 수학이 인생에서 내 수학이 뭐냐고? 외수지 뭐. 수학이 없었더라면 내가 다른 학문을 해가지고 편안하게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수학이 없었더라면 내 인생이 없는 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게 아마 20몇 살 때부터, 근 30살 때쯤부터는 수학이 없었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요전에 중학생한테 얘기를 한 70가지 질문 있잖아요. 학술원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은 무슨 토크쇼 스타일로 했다라고 그러는데, 난 토크쇼라고 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건 대학생이 그런 질문을 했으면은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따위 소리를 어떤 말이라고 하냐 말이야. 네가 생각해봐 이놈아 이러고 호통을 쳤을 만한 얘기를 하지만, 중학생이니까 아주 정중하게 그리고 또 대접을 해야죠.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얘기를 하니까 50분 예정을 했던 것이 2시간이 됐는데 그래도 내가 한마디도 반말을 안 하고 꼭 존대를 하고 정중하게 말을 해서 내가 속으로 내가 평소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화이팅 한번 할게요.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화이팅! 왜 파이팅을 하는지 몰라. 유학을 결심하시게 된 계기는 구체적으로는 뭐였나요? 유학을 결심하게 된 동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37살이지만 이제라도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16살 어린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나는 여기서 조교수를 하면서 대학원 학생까지 가르친 사람이니까 쉬울 것 같지만 쉽지가 않은 게 시험 치고 숙제하고 하는 게 대학원 학생이 해야 하는 공부의 전부라고 해도 돼요. 참 힘들었어요. 영어 못해서 실수도 여러 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나이 먹어서 학생들하고 친구가 안 돼요. 90학점을 따야 되는데 석사를 한 거는 너무 오래돼서 7년이 경과된 학점은 인정을 안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서울대학원에서 석사를 한 20몇 학점을 인정을 못 받아서 그걸 다 새로 따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름방학 때도 여름 학교를 6학점, 9학점씩 여름에도 말하자면 15학점이라는 게 5과목이라는 뜻이죠. 그걸 따면서 그다음에 또 늙은 처자를 데리고 봉양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인생에서 제일 보람 있던 시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전 세계 모든 곳을 다 가보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셨다고 그러셨어요. 네. 그건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뭐더러 지리를 배웁니까? 세계 지리를. 세계 지리를 배울 때마다 그런 데를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그런 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외정 때부터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다. 그 다음에 파리 에펠탑은 몇 미터다. 무슨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그걸 한 번씩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 꿈을 이루어서 파리에도 몇 번 갔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2번이나 올라갔고, 제가 53살이었죠. 6.25 때도 여기저기 또 돌아다녔어요. 군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그러면서 방랑벽 같은 게 생겨서, 어디 움직이지 않고 몇 달 있으면은 좀이 쑤시는 그런 성질, 그런 심정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무슨 기회만 있으면은 여행을 가고, 그 다음에 그게 뭐냐고 그럴 것 같으면 안주하지 못해본 사람의 습성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향 또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동안 안주를 못했기 때문에 그 안주하면은 자꾸 불안해지는 그러니까 정신병까지는 아니라도 말이죠. 그 여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국제 수학계에서는 까까엠 이론으로 유명하십니다. 네, 그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1929년에 세 사람의 폴란드 사람들이 한 정리를 발견을 해요. 그게 뭐냐고 그러면은 몇 개의 집합이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은 그 집합들의 공통 부분이 존재한다는 이런 건데요. 그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방정식의 근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그 어떤 도형의 어떤 성질이 존재한다. 이런 그걸 보이는 이론인데요. 폰 노이만이라고 유명한 수학자로서 수리 경제학 게임 이론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든 그 경제학의 게임 이론의 기본적인 정리 같은 거를 까까엠 이론을 써서 증명을 하고, 수학자 가운데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 있는데요. 그중 안에서 잘 알겠지만 내시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드브레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정리를 이 까까엠 이론을 써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까까엠 이론을 쓰면은 내가 학생들 보고 그럽니다. 우리는 천재가 아니니까 쉬운 증명을 만들어야 된다. 반 페이지짜리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론을 발달시켜서 그 학생들한테 나는 그 반 페이지짜리 쉬운 증명을 가르치면서 이거는 둔재들의 증명이고 천재들 증명은 너희가 천재가 되고 싶으면 읽어봐라. 근데 나는 읽다가 지쳐서 못 읽는 증명들이다 말이야. 그 다음에 이 쉬운 증명을 알고 난 다음에는 어려운 증명을 다시 봐야 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전 세계에 내 논문을 읽고 인용을 하는 사람이 300 몇십 명이에요. 그게 통계에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 이외에는 잘들 못해요. 그래서 내가 그 이론을 굉장히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쉽게 만들어 놔가지고, 요즘도 아직도 그 이론 전체에 빈틈이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잘못 증명을 했거나 어렵게 증명을 해놓은 걸 쉬운 증명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니까 아직도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고, 별로 힘들지 않게 내가 요즘도 그 이론을 자꾸 고쳐나가고 있어요.
I began to study fixed point theorems in metric spaces. Now it is called metric fixed point theory. Later, I moved to analytical fixed point theory, which means mainly fixed point theorem appeared in analysis. So, and then I found that analytical fixed point theory is mainly depends on the KKM theory. So I named the KKM theory in 1992, and since then I extend many spaces in KKM theory, and I found many things in that theory. 1994年からこの、コンファレンスですね、ノンリニアアナリシス&コンベクスアナリシスというシンポジウムを京都でこの大学でやったんですけども、パク先生を招待して、毎年パク先生が日本に来て友情を学問の交流と友情を深めてくれました。He has a dream. Mathematician in Asia will become more active society. 학자 이외의 사람들한테는 공부가 독서에 가깝고, 독서는 굉장히 훌륭한 책을 골라서 읽을 수 있는 찬스가 있는데요. 이 학자라고 하는 거는 독서할 시간이 없어요. 말하자면 내가 영문학에 젊었을 적에 T.S. 엘리어트의 시도 읽고,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는 물론 여러 번 읽었고, 세계문학 전집 우리 문화사에서 나온 60권도 읽었고, 그게 독서량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자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상식을 넓히고 이러는 즐거운 독서는 못하고 연구를 위한 의무감의 독서밖에 못해요. 연구가 밀려 있어서 연구하는 생각이, 창조적인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점에서는 불행할 수도 있어요. 독서를 엔조이할 수 있는 거를 버린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게 학자라고 하는 게 어떤 점에서는 일반 독서인하고 현격하게 달라서 어떤 점에서는 불행해요. 지금까지 지내시면서 제일 잘했다 싶은 일이 뭐세요? 참 제일 잘했다는 생각은 못해도 첫 손녀를 낳으니까 너무 기뻐서 6.25 때 내가 죽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제일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반대로 후회되는 일도 있으세요? 후회되는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살아오면서 후회해봤자 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나이가 돼서는 체념하는 수밖에 없죠. 나이가 가르치는 거니까요. 근데 공부라고 하는 건 항상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는 뭔가 좋은 정리를 발견을 하고 좋은 체계를 세워서 참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또 몇 년 후에는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항상 반성을 하고 생각하고 이래야 되니까 잘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보다는 그저 또 그 다음 단계를 생각을 해야죠. 사람은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를 해요. 원시인들도
생선 한 마리 잡아먹고 짐승 한 마리 잡아먹으려면 연구를 하고 배워야 되고 그게 공부죠. 학문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가 낚시꾼의 낚시하는 즐거움보다도 더 강렬할지 몰라요. 낚시는 왜 하느냐? 재밌어서. 학문은 왜 하느냐? 재밌어서. 그러니 그 재밌어서 학문하는 사람 보고 근데 어떤 때는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를 이론을 갖다 대고 어느 이론을 갖다 대도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도 또 모르겠어요. 그게 해결이 나고 나면은 시원하다. 대어를 낚았다. 이런 기분입니다. 네. 건물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세요? 물론 나는 처음에 이 건물이 그 건물인 줄로 착각을 했는데 그 교감 선생님께서 이 건물 새로 지은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기둥 4개는 옛날 그 1920 몇 년에 학교가 개학했을 때 88년 전에 개학했을 때 그 기둥인데 그 기둥을 살리고 옛날 졸업생들이 이 기둥을 보고 그 반가워하고 이러죠. 기둥은 별로 안 늙었는데 나는 그 60년 동안에 산전수전 겪어서 상당히 노쇠해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어떠세요? 그런 생각하시면? 그래도 그게 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늙어가게 마련이고 늙으면서도 내 꿈을 갖다가 이룰 수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몇 학년이야? 3학년이야? 네. 3학년이 왜 2층에 있냐? 3층에 있어야지. 그러게요. 저희가 바뀌었어요. 이번 년 들어오면. 강릉당했구나. 우리가 고3 때는 3층에 있었어. 몇 년 전인지 알아? 3학생들 배려한다고 그 다리 아프다고 2층에 옮겼어요. 61년 전이야. 내가 고등학교 여기서 다닌 게. 그래, 교대로 나와. 교대로. 그래. 할아버지 선배 만나니까 반갑지? 네. 반가워요, 너무. Thank you.